쌍꺼풀 위쪽에 생긴 때문에 기존의 쌍꺼풀이 영향을 받아서 풀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눈뜨기 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바인 성형외과 송선호 원장입니다. 피곤할 때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 위에 생기는 여러 겹의 주름이 있죠. 바로 이제 눈꺼풀에 생기는 겹주름입니다. 겹주름은 상황에 따라서 이동욱 배우님 같이 굉장히 멋있고 사람을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겹주름이 생기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겹주름은 당연히 눈꺼풀 주위에 여러 겹 생기는 주름을 말하는 거겠죠. 쌍꺼풀보다 보통은 이제 위쪽에, 쌍꺼풀이 아닌 것은 모두 겹주름이라고 부릅니다. 개수랑 형태가 꼭 몇 개부터 몇 개, 보통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어떤 분은 쌍꺼풀 앞쪽에만 여러 겹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위쪽이나 중간 쪽에 부위별로 또 여러 겹으로 한쪽 눈에만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겹주름이 생기면 보기에도 좀 좋지 않기도 하고, 뜰 때 좀 불편하다거나 더 피곤해 보인다거나 미용적으로, 기능적으로 신경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겹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노화로 인한 변화입니다. 젊을 때 이제 적절한 양의 지방 볼륨, 피부 탄력, 모든 게 이제 잘 갖춰져 있을 때는 괜찮다가, 눈꺼풀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얇아지고 처지고 지방의 볼륨은 감소하게 되니까 이 남는 피부가 더 잘 접히게 되고, 쌍꺼풀과 별개로 그 위쪽에 여분의 피부가 접히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겹주름인데요. 하지만 젊은 분들에게 이제 겹주름이 간혹 발생하기도 해요. 이제 선천적으로 눈 위에 지방이 좀 많이 부족한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체중 변화가 생겨서 과도한 다이어트를 해서, 아니면 수술적으로 지방 제거를 너무 많이 한 경우에 주름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겹주름이 분위기 있게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배우 이동욱님 같은 경우겠죠. 이렇게 멋있게 분위기 있게 겹주름이 생기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만약에 본인의 겹주름이 내가 마음에 드는 쪽이다, 난 겹주름 자체가 좋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걸 수술적으로 없애거나 이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하루빨리 없애거나 하나의 쌍꺼풀로 만드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겹주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많아지는 특징이 있고요. 겹주름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정할수록 더 간단한 수술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긴 겹주름이 저절로 좋아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 쌍꺼풀 위쪽에 생긴 겹주름 때문에 기존의 쌍꺼풀이 영향을 받아서 풀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눈뜨기 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겹주름이 생겼는데 잘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이 겹주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어떤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겹주름이 언제 생겼는지, 쌍꺼풀이 있는지, 겹주름 위쪽에 피부가 많이 처졌는지, 얼마나 강하게 잡혀 있는지 고려할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에 따라서 물론 수술적인 방법도 다르고요. 대부분은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겹주름을 없앨 수 있는 수술은 크게 우리가 유형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눈 위쪽이 푹 꺼진, 이제 볼륨이 부족한 꺼진 눈인 경우, 아니면 쌍꺼풀이 풀리면서 겹주름이 생긴 풀린 눈, 눈꺼풀 피부가 노화 등의 이유로 처지면서 생긴 처진 눈, 그 다음에 기존의 수술로 인해서 생긴 흉터 때문에 겹주름이 생긴 흉터로 인한 겹주름, 이렇게 크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꺼진 눈의 경우에는 이제 함몰된 부분, 눈꺼풀 위쪽에 지방 이식이나 지방 재배치, 필러 등을 이용해서 볼륨을 채워주는 방법으로도 겹주름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풀린 눈은 당연히 절개나 비절개법으로 쌍꺼풀을 만들어주면서 교정을 해야겠죠. 눈매교정 수술을 같이 하는 것이 나은지 안 나은지에 대한 고려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유형인 처진 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피부 처짐을 어느 방법으로 교정할지에 대해서 면밀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흉터의 경우에는 이 흉터만 없애면 될지, 흉터를 없애면서 다른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지 등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면서 생기는 아주 미세한
잔잔한 이 수많은 가로주름, 이런 거는 사실 겹주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모든 주름을 다 없앨 수도 다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겹주름을 놔둘 것인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겹주름을 교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이 수술 후에 제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눈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노화 때문에 피부가 처져서 생긴 이제 겹주름이라면 수술하고 나서 눈과 눈썹의 이제 변화 양상에 따라서 또 다른 겹주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상담을 하고 수술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겹주름이 왜 생기는지, 또 생긴 겹주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겹주름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외모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매력을 주는 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굉장히 신기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겹주름 때문에 고민이 되고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린 영상을 바탕으로 신경 쓰이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잘 해결책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인 성형외과 송선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